네. 자, 오늘, 쇼펜하워 8주차, 총 49주차입니다. 다음 주면 50주차가 됩니다. 아, 정말 엄청난 숫자고요. 다시 한번 네. 소장님의 그 지속성에 감탄하고요. 네, 아유, 별 여하튼, 말씀을 작가님의. 네. 아니, 뭐, 저도 그렇지만 여하튼 또 이렇게 50주차 이렇게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빠르게 또, 네,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쇼펜하워 소개는 넘어가고요. 77페이지 저희가 시작하는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는 자는 것이 최고다. 아, 너무 좋은 얘기더라고요. 아, 자라하는 거구나 싶어서.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나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결국 또다시 우울해진다. 나의 한계에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불쾌감이 치솟는다.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한다. 뭐, 이, 뭐 쇼펜하워 글을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천재 철학자나 우리 일반적인 범부들이나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들었습니다. 뭐, 제 의견은 반성하는 시간은 무조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쇼펜하워는 어둠에 갇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블레블레. 지쳤을 때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하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반성할 때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제가 느끼곤 했는데, 그래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들의 글을 보면서, 아,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비슷하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나 글은 우리의 어중간한 상태를 확장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래서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로운 거죠. 어중간히, 자신의 감정이 아직 미정인데, 글로나 말로는 표현해버리면 그게 확정이 돼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뭐, 충분히 공감도 했습니다. 78페이지에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블레블레 영혼과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반성은 자기 혐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반성하는 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반성하는 건 좋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도움이 안 된다. 여행이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네.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고 쉬어도 자기가 증오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삶을 다시 기울 속으로 집어 넣어야 돼. 잠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79페이지에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라는 꼭지입니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행복은 잘하고 있다는 지속이다. 애벌레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온전한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나비는 지금뿐 아니라 인고의 절정이었던 번데기로서의 시기까지 잘 해온 것으로 입증된다. 다시 말해 나비로 완성되어 형태의 궁극인 비상을 이뤄낸 바로 그 시점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시기가 행복했던 것으로 입증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생명이 위협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그는 원했던 형태를 마침내 이뤄냈으므로 그의 모든 활동과 실존은 행복이다. 예, 길게 이렇게 썼는데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과거를 해석한다. 현재 만족하면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씨앗이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든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을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일이 나의 씨앗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결국 이 얘기를 뭐 애벌레 시절부터 뭐 실존은 행복이다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결국 이 얘기죠. 예, 현재 상태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80에서 81페이지.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은 인간다운 기능이다.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며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네. 뭐 멋진 얘기죠.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라라고 이렇게 직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창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살더라도 직업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일반 직장인들보다. 그 이유가 사유를 많이 하는 직업이 이런 창작자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행복은 사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와 개를 같이 하는 거죠. 네. 82페이지에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라는 문자 꼭지입니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블레블레.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제가 반론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이야기가 들더라고. 아니, 혼자,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는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 그 혼자 살아야 되냐?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자연인이나 몇몇, 뭐 봉쇄수도원이나 스님들 정도나 혼자 살지. 그 스님 세계에서도 혼자 살지 않잖아요. 그 절에서 같이 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3페이지에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독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반론하고 싶죠. 인간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바로 소멸을 했을 거예요. 고독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도 더 탄탄해졌겠지만 또 함께 이렇게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인류는 소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했을 거고요. 고독이 영혼의 깊이를 더할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함께 살아가며 받는 이 고통이 결국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본능이 아니죠.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이다. 결국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쇼펜하우어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죠. 고독과 결국 함께함을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함께도 살아야 되고 또 고독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자폐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사는 거지. 무조건 고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제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는 이 전제가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지겠지만 공동체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중들은 중간에서 한 발짝 아래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맞춰진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중간도 아니고 조금 아래에서 맞춰지지 최하층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치관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83페이지에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시키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뭐 사회성을 이 쇼펜하우어 이렇게 말했는데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최 밑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에서 이거죠. 대중들의 시각에서 현자들은
약간 사회 부적응자라기보다도 사회에서 끌어안지 못했죠.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뭐 비슷한 분들 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엄청 똑똑하신 분들은 네,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네, 83페이지에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라고. 네. 이번 꼭지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쇼펜하우는 확실히 스스로를 가두는 소승불교나 봉쇄수도원에서 살았던 수행자 삶과 비슷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계속 고독하게 살아라, 이 스스로를 자폐시켜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독의 이점을 인식하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독에 당연히 이점이 있죠. 그렇지만 또 사회성에 대한 이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쇼펜하워는 소승불교나 봉쇄수도원에 있던 수행자들의 삶을 분명히 동경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글을 보고 많이 공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의견 읽었던 느낌 말씀해 수고하셨습니다. 주십시오. 어,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는 것이 최고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 때 잠이 안 올 텐데 자는 것이 최고라는데 불면으로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그럴 텐데 잠이 잘 피곤하고 해야 잠이 오지. 증오스러울 때 자는 것이 최고일 수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최고일 수는 있지만 잠이 잘 올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기 같은 것을 쓰는 것도 괴롭다 했는데 전에 어떤 사건을 보면 가족들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형과 차별받는 거 그래서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 보면은 일기 때문에 일기장에 써놓은 그 감정 때문에 다시 감정이 되살아나고 했던 거 봤을 때 저는 일기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는 매일 일기를 써야 돼 이렇게 늘 배워오다가 아, 나쁜 감정까지 다 써놓으면 나중에 이걸 다시 들춰봤을 때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음, 저희가 그 평가를 만점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시설 평가를 올해 한 달도 안 되게 결과를 받았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점 받았냐고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기도 하는데 제가 어젠가 이렇게 보면서 글을 보게 됐어요. 제가 써놓은 글. 작가님하고 쓴 글을 다 이렇게 거의 복사해서 카페에 있던 거 다 옮겼더니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평가 관련해서 녹음해 놓으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어 녹음을 못했어요. 까먹었어요. 이러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물 먹이려고 그러나 뭐 하는 행동이지? 이렇게 했는데 어제 보면서 그 100점을 만점을 받았고 우리가 도움 받았던 그 상담소는 만점 받지 못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 만점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기에 대해서 새롭게 일기는 꼭 써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나쁜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다 쓰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너는 좋은 글만 써라. 나쁜 기억은 쓰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안 좋은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것만 써라.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래서 잘못 일기 같은 거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아니지만 일기 쓸 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애벌레부터 이제 이런 번데기 얘기했는데, 작가님께서 지금의 상태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어, 고생하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이 단어를 이렇게 행복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행복이란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 행복이 뭘까? 행복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쇼펜하우어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이랬는데요. 어, 아까 공동체하고 사회성 이런 말씀 여기도 책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서울구치소에 회의 갔다 왔거든요. 어, 갔다 오면서 전에 막 힘들게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해보면 또, 다 사람들 괜찮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감정이 건드렸었을 때는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다 괜찮고 외로운 사람들인데 혼자 있기가 자기는 혼자서 이렇게 여행도 간다 이러는데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왔어 이러면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밥을 먹고 제가 살게요.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그 말에 공감합니다. 네.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네, 소장님의 글을 네,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목을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또 고칠까 하다가 그냥 변화는 안에서 안에서 시작된다. 네, 시작된다. 네, 네.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해봤어요. 네. 상담실 문을 들어서는 28살 박선영 씨는 씨의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가벼움이 실려 있었다. 작년 초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처음 만났던 그의 모습은 어딘가 숨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었다. 툭 눌러쓴 챙 달린 검은 모자와 얼굴을 완전히 가린 마스크 사이로 겨우 드러나던 것은 쌍꺼풀진 눈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무기력,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모자도 마스크도 벗은 채 환한 얼굴로 상담실에 들어선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운동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이전에 느껴지던 무거움 대신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요즘에 감정을 묻자 그는 뿌듯함을 골랐다. 퇴근 후 하루 3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식단 조절까지 병행하며 석 달 만에 8kg을 감량했다는 것이다. 닭가슴살과 현미밥으로 하루를 채우고 주말이면 아버지가 챙겨주시는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등을 더한다. 평일에도 아버지는 닭백숙과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한가득 들고 오신다. 그는 운동과 식단 관리 때문에 다 먹지 못한다며 난처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족을 향한 고마움이 배어 있었다. 이제 운동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운동을 먼저 마친 뒤 조금 늦게라도 약속 장소에 간다. 그 결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어지던 술자리는 이제 주 1회로 줄이고 주량도 줄였다. 그는 그래서인지 마음이 한결 홀가분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이렇게 가벼워지기까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 1년 전 그는 술의 만취에 인사불성이 되었다. 한 살 많은 형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형은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형은 집을 나가 독립했고 선용 씨 역시 집을 떠났다. 이제 그는 형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한다. 그는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형에게 사과하고 싶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형은 만남을 거절하고 있다. 다가오는 형의 생일을 앞두고 그는 방법을 고민했다. 결국 말 대신 편지를 선택했다. 말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글은 지우고 고치며 마음을 오롯이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형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아버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 가족은 단 세 사람이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다가오는 5월 중순 아버지의 생신을 계기로 가족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상담자가 아버지께도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그는 쑥스러운 듯 오글거리는 건 못합니다. 라며 웃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꿨다. 어린 시절 어버이날에 썼던 편지처럼 감사의 마음을 고스란히 성성껏 적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담아 보기로 했다. 서종 씨는 젊은 나이임에도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술에 대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할 행동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가족과 멀어졌던 한 사람이다. 그는 이제 상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었다.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듯 그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다듬고 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풀어야 할 형과의 관계도 가족의 시간도 여전히 멀리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다시 이어보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다. 상담실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다. 이번에는 단순한 가벼움이 아니라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의 단단함과 변화의 행동이 무게 있는 가벼움을 대신하고 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말한다.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그에 맞는 일을 하라. 결국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한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은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이 늘 안전한 것은 아니다. 무리를 따라가는 한 마리 양처럼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습관을 바꾸는 일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종종 행동만 바꾸려 하지만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둔 채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결국 신념의 표현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때 행동은 훨씬 자연스럽고 적은 노력으로 변화한다. 진정한 변화는 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되어 삶의 바깥으로 조용히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선용 씨는 바로 그 변화 속을 지나가고 있다.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분이 술로 많이 행패를 많이 부르셨나 보네요. 그죠? 네, 예. 그 얘기를 조금 더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쭉 읽어보면서 제가 뭔가 나와야 된다 하는데 이제 나오긴 나왔어요. 술로 이제 그 형 때린 거 말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게 몇 개, 한 개 정도만 더 있어도 이렇게 했는데 네, 이분이 그래도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변화져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새 삶을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네. 다른 의견은 없고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잘, 잘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확실히 진짜, 못하는 게,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막 어떤 출판사에서 계속 저한테 이제 막 책을 줍니다. 리뷰를 해달라고. 네, 어떤 출판사들이 한두 군데씩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받았던 이게 보이실래나? 네, 싱크딥이라는 어떤 저기 뭐야. 독일의 철학 박사세요. 네, 지은이가 외국 책이죠. 독일 철학자인데. 네,
그 우리나라에 그 김대식 씨라고 TV 보면 많이 나오는 분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 이분이 이제 그래도 좋은 책이다 하고 이렇게 리뷰를 써놨는데 제가 오늘 이게 와가지고 한 50페이지를 한번 읽었는데 네. 아, 내가 이걸 리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저히 공감이 아니라 아니 이런 책을 그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유디트 베르너라는 독일 여자 철학 박사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너무 인사이트도 없고, 일단 50페이지까지는 그래요. 250페이지 중에. 그래서 제가 뭔가 지금 독자로서의 제가 판단이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 네.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장님의 글이 결코 못 쓴 글은 아닌데, 그렇다고 네. 엄청난 인사이트를 저한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싱크딥이라는 이런 엄청난 유명한 독일의 철학 박사가 이런 책도 써갖고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뭐 이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좋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을 네. 봐도 제가 이 출판사한테는 처음으로 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리뷰 안 쓸랍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도저히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판단을 내가 지금 하는 게 내가 객관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스스로가. 예. 네.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쓴 글이 제가 봐도 결코 못 쓴 글이 아니에요. 예, 쭉 잘 읽혔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느끼는데, 제가 뭐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중상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독서 수준이. 그래서 네. 철학자들,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애들 것만 보다가 이 지금 독일의 철학 박사 글 봐도 지금 짜증난단 말이에요. 이걸 책으로 네. 냈다고 이런 유명한 출판사가 하는 정도로.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좀 오늘 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아, 이거 내가 네. 지금 이거는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소장님께 그런 얘기 드렸죠. 소장님이 쓰신 글을 지금 유일하게 저한테만 읽히고 있죠. 네. 다른 사람한테 혹시 뭐 블로그를 하거나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읽히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적정한 평가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냐면 이런 think deep 같은 책을 제가 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리뷰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 그냥 또 보면서 하는 건데, 네. 아니, 이런 책, 철학 박사, 이 유명하신 분이 쓴 책도 별로라고 느끼는데, 이 유명한 출판사에서. 그래서 소장님이 이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코 지금 완전히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오늘 글도 또 되게 잘 읽혔어요. 쭉쭉쭉쭉쭉쭉 읽혀지더라고. 아, 이거 잘 쓰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소장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50꼭지를 쓰시고, 또, 뭐 한번 쭉 A4를 해보니까, 뭐 페이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아마 50꼭지 지금 뭐 오늘까지 하면 50꼭지, 51꼭, 40 몇 꼭지가 되겠지만 상담 사례는 몇 꼭지예요? 상담 사례가 더 많은 편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 더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한번 투구나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면 대략 아마 초반에 상담 사례 안 쓰다가 어느 순간에 상담 사례로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가 한번 챙겨보세요. 몇 꼭지가 상담 네. 사례인지.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초반에 썼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상담 사례도. 네. 네. 초반에는 좀 약간 이렇게 갈팡질팡했어요. 근데 지금은 글이 좀 정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뭐, 네. 뭐, 부군께 한번 여쭤보시든 아니면 뭐, 좀 뭐, 다른 뭐, 좀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봐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소장님이 보시고 상담 사례 중에서 좀 잘 쓴 거 아니면 솔직하게 이 글도 제가 어디서 봤어요. 오늘 글도 소장님이 언제 썼던 글이거든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맞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수정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이 느낌은. 아, 어떤 술 취해가지고 막 형하고 싸웠던 그건 기억이 나기 맞아요. 네.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썼던 상담 사례 글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도 아직 안, 이 50꼭지면 되겠지만 아마 그전에는 다른 글을 썼기 때문에 빼면 꼭지 수가 좀 줄어들 거니까 계속 쓰긴 쓰는데도 잘 쓰신 상담 사례 글이나 그때 썼던 글 중에 조금 수정해서 뭐 한 10꼭지 정도면 투고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업할 네. 때도. 그걸 네. 한번 추출하는 작업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건씩 쓰시긴 쓰시는데 그래도 이제 네. 나도 투고 해봐야지 생각하시면서 쭉 앞에 글부터 해서 보면, 아, 이거 정말 맨 처음에 글 보시면, 아, 이렇게 썼구나 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거 해서 이렇게 수정 한 번씩 해보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한 10곡지 만들어서 뭐 투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천천히 지금 뭐 어차피 빨리 한다고 빨리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한번 이제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수정, 가공하는 작업. 그동안에 초고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처음부터 글을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요거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아마 맨 첫 번째 상담 사례 글이나 두 번째 처음에 썼던 글을 보시면 수정해야 할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조금은 완전히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글을 썼을 때 이분이 처음보다 일단은 외모도 많이 달라졌고 생활 행동 태도도 많이 바뀌고 결심을 또 잘 이어가고 있고 해서 그전에는 작가님께서 이분이 이거 며칠 상담 받았다고 이게 변화가 있나 이러셨는데 실제로 변화가 보였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변화가 보여서 아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해서 저도 기뻤고요. 그다음에 한 5월 10일쯤에는 시골에 시어머님 그 추도식이어서 세 번째 추도식이어서 가게 되는데 어제 그때 작가님께서 전동 침대라는 그거를 잘 썼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제 한 세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해서 아 이거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 형님들 아주버님들한테 읽어드려도 이거 재밌겠다 엄마 생각하면서 시어머님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픈하고 이렇게 거기서 뭐 읽어주시더라 낭독을 하든 뭘 그런 행위 자체는 너무 좋은 행위, 좋으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그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작가님께서 그때 전동 침대 잘 썼다고 해주셨고, 가끔씩 어쩌다가 가끔씩 잘 썼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래도 칭찬 할 게 없는데도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표현 묘사 잘했다고 또 해주셔서, 아, 글 쓰면서 또 묘사를 또 신경도 쓰면서 또 해야 되구나 하면서 어제 새벽까지 이렇게 작가님께서 지도해 주신 거 읽어보고 하면서 아, 그래도 많이도 쓰긴 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도 충분히 많이 쓰고 계시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주 49주 동안 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요. 네, 충분히 에, 잘하고 계십니다. 작가님 덕분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 들고 작가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네, 92페이지까지 하고요. 네. 92페이지요. 네. 네, 혹시,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한 네, 편씩 쓰시는 건 그대로 하고, 맨 네. 처음에 글을, 맨 처음에 상담 글을 수정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하고 한번 올리셔도 괜찮아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작가님께서 음, 그때 밥에 대해서 글 좀 써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했더라고요. 밥. 그래서 그것도 작가님이 쓰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안 썼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담 그래서 사례 위주로 해서 어차피 상담 네, 사례가 주 메뉴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사례 위주로요. 네. 작가님 좀 전에 책 몇 페이지인지 잊어버렸어요. 2페이지. 네? 32. 92페이지요. 네. 네네. 그럼 아까 녹화가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모르셨죠? 네네네. 아, 네, 몇 번 몰랐어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다음 주 또 5월 5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